여러분, 기업 실적이 쇼크, 다시 말해서 충격이 되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기업 실적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건 여러분, 우리 경제가 올해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잖아요. 실제로 말입니다. 현장에 있는 기업의 사장님들은요, 작년보다가 올해가 더 무섭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왜 기업 쇼크가 나고 있고 지금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 지표는 여러분 이것만 보면 일단 이해가 되십니다. 2021년 4분기 어닝쇼크 기업 비율입니다. 이 어닝쇼크라는 것은요, 적어도 기업의 이익이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진 기업을 말합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이상 기업의 실적이 떨어진 것을 말하는데 25.7%나 됩니다. 이게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FN가이드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삼성하고 SK하이닉스를 뺐어요. 나머지 171개사를 분석을 해보니까 25.7%가 어닝 쇼크 수준이더라. 이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25.7%면 4개 기업 중에 1개는 지금 기업이 실적이 쇼크라는 거잖아요. 시장의 눈높이에도 한참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4개 중에 1개 기업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경제 전체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기업들, 어려워진 기업들 보면 말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이나 솔루스 첨단 소재나 지역난방공사나 SKIT나 대한유화나 크래프톤이나 한샘, SK이노베이션, NC소프트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기업들의 특정 업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 대부분의 업종에서 지금 매출액이 떨어진다, 쇼크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특정 업종으로 좀 치우쳐 있다면 그래, 뭐 상황이 좀 좋아질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원자재 쇼크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뭐 지역난방공사라든가 대한유화라든가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여기는 뭐 유가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가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게임이잖아요. 그죠? 한샘은 부엌 가구입니다. NC소프트도 게임이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금 지난 4분기에 실적이 쇼크가 왔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드릴 때가 작년 3분기가 정점이었고 그때부터 내리막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작년 3분기가 정점이고 그때부터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그만큼 기업의 실적들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중에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업들이 어렵느냐, 그 원인을 찾아내면 말입니다. 아무래도요, 수입 물가가 너무 올라가요. 전 세계 공급망 대란도 대란이지만 원자재 값의 폭등도 폭등입니다. 엄청납니다. 작년 10월에 36.3%로 가장 심각하게 올라갔었지만 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올 1월에 30.1%예요. 작년 12월에 29.6%보다가도 지금 많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인상, 여기다가 광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알루미늄이나 철광석이나 니켈이나 코발트나 여기도 다 오른다. 여기에 곡물 가격까지도 지금 폭등하고 있는 모양새. 그게 지금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대한민국 기업들은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나 광물이나 곡물이나 오르면 원가가 그만큼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가 오르면 당연히 수익은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가격을 좀 올리면 되겠는데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소비자들이 외면할까 봐, 수출이 안 될까 봐. 그러니까 가격은 적당 수준밖에 못 올리고 원가는 폭등하고, 그러니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 맞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인건비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역대급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3%가 넘어서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가 오르면 노조는요, 최저임금, 임금 협상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제는 최저임금도 5.1%나 올라서 시간급이 9,160원이었는데 임단협을 통해서 노사 협상을 통해서 임금이 또 올라간다. 소비자 물가가 전이돼서 임금 인상,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기업에게는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물가의 어떤 악순환이 저는 계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은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결국 말입니다. 기업의 임금 올려야 돼요. 그러면 도매 물가가 오르고요. 도매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 또 오릅니다. 소비자 물가 오르면 똑같이 또 임금 올리고, 이게 악순환이 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업의 실적은요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기업의 실적은.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의 실적의 상황이 진짜 좋지 않고요. 오죽했으면 솔직히 올해 무섭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코스피 상장사 올해 이익 전망치입니다. 3개월 전에는 영업이익이 162조 7천억 원. 한 달 전에는 162조 8천억까지 올라가더니 현재는요 160조 3천억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영업이익이 적어도 이렇게 되면 1.5%가 떨어진 거잖아요. 1.5%가. 코스닥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이만큼 떨어진 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1.5%라는 건요. 여기다가 순이익 전망치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3개월 전에는 125조 1천억 원이었는데 한 달 전에는 123조 3천억 원으로 떨어지더니 현재는 121조 8천억까지 떨어졌습니다. 2.6%가 떨어졌습니다. 순이익이 이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고 있잖아요.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빚내서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 부담이 커질 거고, 금리 부담이 커지면 순이익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요, 기업 운영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추세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추세선이 떨어지는 것은요, 전 세계 경제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기업들이 많이 생산해도 내수나 수출로 계속 이어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실적 굉장히 나빠질 거예요. 게다가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지는 만큼 중국 제조기업들은요 그야말로 가격을 엄청나게 덤핑처럼 쳐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솔직히 올해가 더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우리 기업에 제가 충격이 된다는 말씀 드렸죠. 천천히 우리 제조업으로 몰려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